몇 번이야 이거? 38번. 자, 학자들은요, 청자들이 말을 할 때 만들어내는 제스처가 체계적으로 말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언어와 제스처가 상호 표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왔어요. 지금 이렇게 듣는 청자들이 이제 말하는 동안 만들어내는 그 제스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말이랑 한 세트처럼 딱딱 맞춰서 나온다는 뭐 짝꿍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입증을 해왔던 겁니다. 코익스프레시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코익스프레시브로 이제 봐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말, 제스처. 이러한 언어와 제스처의 긴밀하게 통합된 짝은요, 화자가 언어의 범주적 요구사항과 제스처의 심상적 가능성, 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개념화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카테고리컬, 이메저스틱, 이게 뭐냐? 언어라는 정해진 틀, 몸집이시라는 자유로운 그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큰 따옴표가 나와 있으면 얘는 그래도 핵심 내용입니다. 이탈릭체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내용인데,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글을 볼 때 도대체 내가 알아차릴 수 없는 말들이 나오면 난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같아야 돼. 그럼 언어와 제스처는 상호 표현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상호 표현적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언어의 특징과 제스처의 특징이 같이 더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신의 생각을 이제 개념화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더해지지가 않으면 이 개념화와 만들어내는 거,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잘 모르겠는 건 이거예요. 왜 청자들이 말을 할 때라고 했을까? 스피커가 말을 할 때라고 하지 않고요. 스피커가 말을 할 때라고 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글을 이따위로 써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그 순간에 사용되는 언어가 각각의 의미에 대한 동사 접사를 가지고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사건이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대요. 그래서 끝났다, 하고 있다 중 하나를 꼭 골라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규칙이라는 거고, 이게 바로 범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범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게 언어가 갖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벤트가 끝났어요. 진행 중인데 이걸 결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언어가 말해주고 있으면.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선 언어가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카테고리가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버블 픽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사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묘사할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 얘는 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카테고리요. 카테고리랑 같은 말인 거죠. 이러한 종류의 선택은요, 기호 체계로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뭐예요? 카테고리요.
니네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카테고리요. This kind of choice. 삽입. 괜찮아요. 그게 기호 체계로서 가지고 있는 거야. 기호 체계는 뭐예요, 그러면? 카테고리요. 다 카테고리요. 그냥 특징을 묶어 놓은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맥닐과 덩컨에 따르면 제스처는 화자의 그런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어와 달라요. 얘는 이미지요. 어떤 사건을 묘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과거형은 과거 시제, 더 과거는 had pp, 미래는 will, 뭐 이렇게. 현재형은 3인칭 단수면 s나 es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제스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선택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막 상대방들한테 막 이렇게 뭐라 그래, 호응을 하려고 그래. 호응을 막 돋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막 손을 흔들어. 동그랗게 이렇게 막 원을 그려. 원을 크게 그려. 그럼 사람들이 막 크게 얘기를 해. 뭐 환호성을 막 지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문법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 훨씬 더 자유로워요. 인댓이란 접속사는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얘 삽입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분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분을 하면 참 좋은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분이 안 되잖아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는 거예요. 오답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문제를 틀렸어. 아, 그럼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틀렸구나. 얘가 빈칸 문제로 나왔어. 뭐 딱히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빈칸 문제로 나왔어. 그럼 빈칸 문제로 나왔는데 내가 틀렸어. 그럼 내가 여기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요 정도로는 들어가 있어야겠구나. 기억. 근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시험 범위를 계속 이렇게 하나 끝내고 다음 거 끝내고 다음 거 끝내고 막 이러다 보면 앞에 있는 맥락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리마인드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답밖에 없다고요. 오답을 하고 정독하는 방법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만약 나는 오답도 안 하고 정독도 안 했는데 계속 1등급이 나온다, 뭐 천재신가 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뭐 너겠어요? 그런 사람이 너겠냐고요. 그러니까 너님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의 논지 파악하는 거,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과정,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준 거. 그래서 내가 발을정자도 쓰라고 한 거고, 뭐 이렇게 빗금도 쓰라고 한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런 장치들이 중요하다는 거. 장치들이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트리거들이 중요하다. 대신 그것은 더 큰 기호적 표현 속에서 언어적 요소들을 통합하도록 돕는 접착제를 제공한다. 접착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는 전체적으로 표현 대상과 중요한 특징들을 공유하게 된다. 공유하게 된다.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몸짓이 채워주면서 실제 모습과 더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가 합성이 되어야 생각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글루의 느낌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함축음이 접착제, 통합한다는 거죠. 실제 대상과 특징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말과 제스처는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번역도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은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서술형도 중요하고요. 빈칸도 중요하고요. 빈칸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생각의 표현을 위한 최소 처리 단위가 둘의 결합이고 본질적으로는 심상적, 범주적이다. 너희들이 이 지문을 봤을 때 떠올려야 되는 건 뭐야? 더하기다, 더하기. 빈칸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다 이제 빈칸으로. 그러니까 더하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얘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어휘를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뭘 만들어내냐? 체계적으로 말과 동시에 이루어져서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상호 표현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화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범주고 하나는 심상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선택이 되어야만 한다.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 기호 체계로서의 특징이다. 라는 거죠. 이 선택이. 얘는 이제 그런 선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얘도 삽입 괜찮고 얘도 삽입 괜찮은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나이트 한다. 통합한다. 대통합. 세퍼레이트는 이제 반대말이니까요. 리던던트하지 않다. 중복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결합이다. 네, 여기까지.